미래는 없다. 전국민 교육방송. 그건 민족 문제. 이 아니고요. 곽상도의 유서 대필 조작 사건. 그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신민님이 엄청 빡쳐야 될 만한 저요? 그 시기 아니에요? 91년도 아직 어릴 때. 아직 어릴 때구나. 91년도면 저 고등학교 1학년. 어쨌건 간에 네. 91년도면 역사적으로요.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87년의 민주항쟁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두환의 독재가 끝나고 직선제를 쟁취하면서 민주화가 태동하던 시기가 87년이잖아요. 근데 정권을 노태우가 가져갔어요. 노태우 정권 초창기 때는 88년, 89년 이런 때는 독재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진보적 아젠다가 노태우 정권에서 많이 차용돼요. 북방정책이라든지. 토지공개념도 그때. 토지공개념 마찬가지예요. 예.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근데 민주화라는 게 직선제만 쟁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90년대 초반으로 가면은 노동운동. 민주화의 디테일한 운동이 다른 쪽에서 막 태동하고 그러는 시기예요. 1991년 김기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그 친구였던 강기훈이 유서를 대피해줬다라고 하는 조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기설 씨뿐만 아니라 그 전국에서 학생 운동을 하는 많은 이제 운동권 리더들이 그러니까 연달아서 이제 분신하거나 이제 투신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서 이어지니까 이제 공안당국, 그 당시 이제 검찰 공안당국에서 이건 분명히 배후가 있는 것이다라는 음모론을 제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음모론을 제기를 해서 그 음모론을 제기한 이후에 이제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게 김기설 씨 사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당시 곽상도가 그 검사로 있던 그 팀에서 강기훈 씨를 지목해서 저 사람이 배후 조종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설왕설리하다가 강기훈 유서 대피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강압수사하고 막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이거 진실규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재심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에서 재심에서 강기훈 씨는 무죄가 됩니다. 조작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강기훈 씨 입장에서 곽상도가 민정수석이 됐을 때 이제 다시 사회적 공론화가 되는 거예요. 네. 박근혜 때 이게 지금 대장동이랑 또 연결되어 있는 건이잖아요. 근데 강기훈 씨 증언에 의하면 199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지금 서울중앙지검입니다.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 재우기를 담당하셨던 검사 양반, 이렇게 나타나셨구만. 그 당시를 잠깐만 볼게요. 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보여드릴 게 많아요. 그 당시에 이 사건의 필적 감정을 일단 하죠. 유서가 대필됐냐 안 됐냐. 김기설 유서와 강기훈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이게 91년 국과수 감정 결과는요, 유서와 동일하다고 내려버려요. 조작이었던 거죠. 와, 어떻게 이래요? 국과수에서 일했던 거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진술서, 화학노트, 진술서, 항소 이유서, 문건 한 1, 2. 다 국과수가 김기설과 강기훈 필적이 똑같다. 2007년에 다시 과거사 할 때는 다르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당시 동아일보 보도 한번 볼게요. 1991년에 동아일보 보도에 김기설 씨 유서 자필 확실이란 보도까지 나와요. 와. 그때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김기설 유서가 맞는데 이것을 조작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도덕하게 보여야 되니까 자기 동료가 얘 죽을 거 알면서 유서까지 대필한다라고 조작한 사건이란 말. 검찰이 한 일종의 지금 정경심 교수 관련한 것도 다 조작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그 수사 검사들 명단 한번 보겠습니다.
총 9명이었는데요. 그중에 핵심들만 강기훈 요소대필 의혹 사건 검사들의 출세기 김기춘은 나중에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갔죠. 와. 박근혜 때. 헐. 강기욱 당시 부장검사였는데 박근혜 후보 법률특보단장이었죠. 남기춘 당시 수사검사였는데 새누리당 대선기구 클린위원장으로 갔죠. 윤석말 당시 수사검사였는데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까지 했죠. 곽상도 당시 수사검사였는데 최순실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건을 저지르고 그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에는 최근에 아들 퇴직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와.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정권에 잘 보이는 조작 사건을 해가지고 승승장구하다가 민정수석 정도 지내고 나면서 그때 그 민정수석 때의 어떤 활약들이 아들한테 50억 퇴직금을 주는 여기까지 연결된 거래요. 예. 결국에는 강기훈 씨의 고열을 짜서 자기 아들한테 50억 안겨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 억울하게 옥살이 시켜놓고 그거를 자기 이게 상패로 삼아서 대구에 출마해서 막대기만 꽂으면 된다는 그 대구에 출마해서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거기서 또 이런저런 비리에 연루되기 시작하면서 또 후원금을 그렇게 알뜰하게 챙기는 정말 이렇게 정치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는 이 강기훈 씨가 유죄로 조작이 돼서 감옥살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혐의 중에서 2개 중에 하나는 무죄로 결국 확정을 받았고, 예,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분이 형사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이 억울하게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도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민사상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찾아본 건데 기간 제한이라는 게요. 소재기 하는 거 자체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기간 제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90일 안에 소재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처분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소재기를 한 다음에 본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소멸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소멸시효라는 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공소시효도 소멸시효 일종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배상 청구권을 주장을 하면 소를 제기했을 때 소멸시효가 언제까지냐라고 하게 되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금 지난 거예요. 지난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법률상 장애,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하면 소재기 못해라는 어떤 제약을 걸어놔가지고 소재기를 못하다가 시간을 놓쳤다. 이런 거는 구제를 하는데 사실상 장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 객관적 여건에 존재하지 못해서 소를 제기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구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기훈 씨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또 국회의 역할이 또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예, 맞아요. 아직 미완이에요. 미완. 네, 마무리를 좀 지어줘야 됩니다. 곽상도가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사건 자체에 강기훈 씨가 무죄가 나는 상황에서까지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1년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이 서강대학교 본관 옥상에서 불을 붙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근데 그 옆에 놓여져 있던 유서가 강기훈이 대신 쓴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필적 감정을 국가수까지 동원돼서 조작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자백을 받아내거나 지금 아마 조국 장관 수사도 검찰이 그런 방식 그렇게까지 잔혹하게는 안 했겠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때 막 조국 장관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포토라인에 세우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야간에는 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고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그 검사라고 하는 나부랭이 새끼가 와가지고 불어 네가 한 거라고 불어 다 팔 때까지 잠을 안 재우는 상황. 이건 고문이거든요. 고문 검사가 어느 날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현재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놈이 또 대장동 개발해갖고 자기 자식한테 한 50억 퇴직금 받게 만드는 구조라면 대한민국 역사는 썩은 거예요. 이런 새끼 뽑아둔 국민들이 잘못된 거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 가해자였던 놈이 이 피해자가 엄연하게 살아계십니다. 90년대 초반에 대학생이었으면 지금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아니에요. 사과할 수 있잖아. 박근혜는 국정농단하고 비리 저질렀던 이명박은 사과할 수 있잖아요. 사과 안 하잖아요. 이런 놈이 승승장구해서 지가 갖고 있는 재산도 검사 끝내고 나서 정관예우 받아가지고 엄청 늘어요. 검사일 때 재산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재산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20-30억 차이가 나요. 예금액만 20억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아들이 한 6년 조금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억 받아가요. 이자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으로 폐가망신해야 될 대상인 거거든. 맞아요. 독재에 부역해가지고 이게 나치였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처벌받아야 돼요. 감옥살이 해야 된다고. 사형이죠. 근데 이 독재 권력 부역자의 이 모습이 사실 이제 이런 유사 사건이 독일에서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강기훈 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91년도 초반부터 해서 91년도 연말까지 하고 정말 모든 상황이 너무 순식간에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91년도 4월 달에 강경대 학생이 백골단에 의해서 살해당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상황이 됐고, 그리고 나서 4명의 학생들이 죽습니다. 4명의 학생들이 분신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김기설 씨가 분신 자살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마지막 분신 자살에 이게 마지막이었거든요. 다섯 번째 이 유서를 지금 이제 강기훈 씨가 대피했다라고 해서 문제됐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3년형이 선고된 게 언제냐면 같은 해 12월이에요. 4월 달에 강경대 씨가 죽으면서 이 사건이 조사를 받고 해서 재판까지 다 끝나서 3년형 선고 받은 게 12월입니다. 그러면 거의 반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곽상도라는 인간의 정말 저열함, 이 문제도 그런 문제지만은 이 독일에서도 똑같이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그 조작이 검찰과 함께 이루어졌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을 겁니다.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 4번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치에 부역했던 일들도 그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보면 밖에 있을 때 정상적인 학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정신을 놔버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곽상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 곽병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만큼 있었는데, 네, 제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네, 이 문제는 저는 정말 제도적으로 검찰 개혁을 빨리 마무리 짓지 않으면 이후에 이런 후배들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요. 걱정이 됩니다. 역사가 청산이 안 되니까 네. 강기훈 씨 무죄만으로는 청산이 된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해자들은 너무 당당하게 잘 살아. 강기훈은 잘 살 것 같습니까? 암투병하고 지금도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죠. 그거예요. 네. 그게 역사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청산이 안 되다 보니까 급기야는 부인 대물림까지 이루어지는 50억 퇴직금 사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누구도 이 사람을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전라도 말로 또 급살 맞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급이 빠르다는 뜻의 급. 예. 살은 그냥 보통 우리가 사는 뭐 재앙 뭐 이런 뜻이거든요. 급살 맞는 것은 우리 속은 시원할 수 있는데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법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범죄라든지 역사에 대한 프로그램. 근데 모든 그 시국 사건에 있어서 또는 무슨 사건 조작에 있어가지고 조작했던 형사들, 검사들, 판사들이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 받아. 이건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친일 청산만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과거사 청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놈이 나와가지고 뻔뻔하게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받은 것이냐, 뭐 내가 작품을 판매한 것이냐. 자세히 보면 저번에 한번 그 무슨 지원받았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그런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일생이 조작인 거예요. 단죄를 안 받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자가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구속당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 예. 이게 비리 구조가 있다면.
본인이 떳떳하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만큼 이 영업이익을 만들어냈고 그랬으면은 야 대리급의 사원이 이 정도의 성과를 나타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왜 탈당을 합니까?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탈당을 하는 거예요. 곽상도처럼 뻔뻔한 사람은 이 정도 됐으면 자기가 나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탈당을 했을 때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탈당한 겁니다. 지금 이 곽병채라는 친구가 페이스북에다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논점을 교묘히 피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긴 글을 하나씩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논점을 진짜 교묘히 피하고 있는데요. 이거 누가 적어준 겁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맞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 보상 문제 이런 걸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이때 이 친구 나이는 25살이었고요. 학부와 대학원의 전공은 전부 산업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보상에 관한 문제는 우리 학생들도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도 수년을 공부해도 알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부분입니다. 절대 25살짜리 어린아이가 미대 나온 애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일 뿐인 것이고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줬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내용이고 교묘히 논점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핵심이 뭔지 알고 있는데 역사에 사실상 악마와도 같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순간에 조국 장관회가 딱 그 짝이에요. 진짜 깨끗한 사람을 자신들은 마치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듯이 너무도 뻔뻔스럽게 단죄를 하고 조국 내는 악마야 악마라고 화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구조가 다 똑같아. 이재명이 그 비리 구조를 막았는데 이재명 비리라고 이야기해. 알고 봤더니 뒤에서 자기들이 뒷돈 다 챙기고 있는 거야. 이건 역사가 잘못된 거죠.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작년 10월 달 즈음에 곽상도가 문준용 씨한테 했던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아빠 찬스 곧 끝난다. 진짜 반사다 반사. 어처구니없네 진짜. 저는 아들 찬스로 이제 곧 간다 이제.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44만 몇 명이었죠? 5천 명에서 지금 2명 남았네요. 아, 힘드네. 44만 6천 2명 남았습니다. 좀 아유 구독을 발떡이라도 해주시기 해주십시오. 발떡이라도. 자, 새날은 물러갔다가 내일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